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미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승 하락을 이어가면서 지금은 미국 증시 전체가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반등을 꾀하고 있는 미국 증시. 자,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보면은 강하게 치솟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을 해서는 안 되겠고요.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있는 미국 증시가 좀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18,000달러 선에서 튀어오르면서 20,000달러 선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은 19,505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00달러 코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역시 아직까지는 1,000달러짜리대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로존 6월 물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8.6%,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유로피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신다면 역시 유럽 쪽 에너지 가격이 만만치 않죠. 41.9%나 올랐습니다. 식품, 주류, 담배는 8.9%, 비에너지 공산품 4.3%, 서비스 3.4인데 자, 에너지 가격만 41.9%인데 얼마나 양념을 쳐 찌그렸으면은 인플레이션율이 8.6%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이 7월이니까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유럽 쪽에 사는 시민들 겨울 난방 때문에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소식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미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죠. 어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추매를 들어갔습니다. 19,000달러에 80개의 비트를 추매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앞서서 매수했었던 비트코인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물타기를 진행한 엘살바도르, 이 과연 상남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옥과 같은 한마디를 남겼다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비트코인을 싸게 팔아줘서 고맙다 라면서 이 판매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오히려 했다라고 합니다. 나입 부켈레 대통령과 마이클 세일러, 이들의 신념 하나는 정말 존경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선택이 부디 큰 부와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이낸스의 CEO 짜오 짱펑이는 이야기하기를 약세장에서 암호화폐 추매를 진행해라. 장기적으로는 이 업계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 더 많은 앱이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 5년, 10년, 20년의 시야를 봤을 때 이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다가 앞을 내다보면서 투자를 진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을 건데 주머니 사정이 지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으로도 암호화폐 시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는다라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면 나중에 다시 한번 부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자, 다음으로는 바네크가 미국 SEC에 5기로다가 다시 한번 현물 ETF 신청을 밀어 넣었다라고 합니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아가리 벌려라 SEC. 현물 ETF 신청 들어간다. 이어서는 아르헨티나의 핀테크 기업인 레몬캐시는 그들의 100만 명 이상의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가지아. 이어서는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 최근 글래스 노드에 의하면 비트코인 고래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얌얌쩝쩝하면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분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고래들은 매달 평균 하락장에서 14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전체 공급량의 45%가 넘는, 정확히는 45.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좀 문제가 심하죠.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처묵처묵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탈중앙화가 주 목표인 비트코인의 물량을 이렇게 소수가 독점하고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고래들이 시장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더 강해진다는 것. 이제는 고래들의 매수 소식이 계속 나와줘도 이를 좋아해야 될지 싫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3위 고래는 601개의 비트코인을 얌얌쩝쩝 맛있게 자셨다라고 합니다. 좋겠다 임마 돈 많아서. 그리고 이어지는 온체인 데이터인데요. 앞에서 전해드렸던 소식과 맥락을 같이 하게 되면서 자, 비트코인의 비유동성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뭔 소리냐면은 장투자들이 계속해서 사토시를 쌓아가고 있다.
비트코인을 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손절을 치셨나요? 아니면 추매를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다음 반감기까지의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크립토코언트의 쭈기용 대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비트코인 바닥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다가 반발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그 후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가 또 다른 반발을 샀었죠. 자, 그런데 그가 긍정적인 데이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지난 4월 이후로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다. 무슨 소리냐? 매도자보다 매수자들이 많이 붙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승세가 급등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이 가격대에 기관 구매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앞에서 봤었던 고래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당장이 바닥은 아닐지라도 바닥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고 희망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희망회로 돌리지 말라고요? 아니, 근데 또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자, 물론 비트코인이 지난 6월 역사상 두 번째로 최악의 한 달을 맞이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난 한 달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무려 34.66%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것보다 더 최악이었던 때가 바로 2018년도 3월 35.19% 하락을 했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 달 좀 나름 괜찮은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물론 2018년도 전체적으로 하락장으로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긴 했었지만은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 달에는 그래도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물론 경기 침체 및 미국 연준의 정책들을 계속해서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만하면은 반등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 6월달 이 비트코인 RSI가 역사상 비트코인 중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몸에서 사리가 나올 정도로 하락이 심했었다라는 것인데요. 아주 그냥 살벌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비트코인 하락세. 자, 그러면서 지난 5월과 6월달 비트코인 매도 볼륨을 보시면은 역사상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높죠. 엄청나게 팔아 제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현물 거래소로 비트코인들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계속해서 그냥 줄기차게 비트코인이 거래소들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는데도 한계가 오지 않겠느냐라면서 여기 있는 인스포 크립토라는 사람은 넋두리를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무시무시한 상황. 제발 좀 그만 좀 때려라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아픕니다. 아픈 상황에서 계속해서 얻어 터지고 있는 비트코인. 일카포 오브 크립토 이 양반은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한 방 더 내리면서 16,220달러까지 내리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추가 트윗을 통해서 밝히기를 내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하락을 외치는 하락 무세였었는데 조만간에는 떡상 무세로 변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트 분석을 남겼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도 바닥이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왕 이렇게 된 거 16,000달러까지 후딱 찍고 반등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꽥꽥 우리 선생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와리가리를 치거나 급반등할 것 같다. 자, 다만 3AC 사태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2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바로 튀어 오를 것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고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바로 반등이 나오게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한 꽥꽥 오리 선생. 지금 보시면은 트위터도 그렇고 굉장히 조용하거나 너무 비관적인 트윗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 번쯤 이렇게 좀 올라주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 넘어갑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밝히기를 최근에 암호화폐 활성 이용자 수가 50% 감소를 해버렸다. 암호화폐 시장이 심각한 가격 하락세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도 알아 임마. 다음으로는 블록파이가 드디어 FTX에 팔렸습니다. FTX US에 팔려가지고 주주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가격은 최대 2.4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어서는 찰스 호스킨슨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은 지난 14년 동안보다 더욱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봤을 때 내년에는 암호화폐 표준이 마련되고 법률이 제정되며 암호화폐 사용 방법, 사용 권한, 금지 사항, 범죄 및 비범죄 행위 등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사항들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결정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규제들이 더욱더 구체적이고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인데요. 자, 최근에 찰스 호스킨슨 같은 경우는 미국 의회에도 여러 번 불려갔었죠. 그 자리에서 분위기를 본 후에 이렇게 밝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시작이 아닌가. 이어서는 셀시우스의 주요 투자사인 뱅크 투 더 퓨처에서 최근에 셀시우스의 3가지 회생안을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파산당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셀시우스 사용자분들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대차대조표에 큰 구멍이 있는 만큼 모든 자금들을 안전하게 회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과연 셀시우스 측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다음으로는 저스틴 선의 트론 다우 리저브가 $10,000,000 상당의 USDD와 트론을 추매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나빠 보이지 않는다. $1,200까지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주요 지지선 위에서 버텨주고 있는 이더리움. 주말 동안에 암호화폐 시장이 한숨을 좀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살려주기 운동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